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특유의 사회계급 제도인 이른바 성분제도가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과 유사하며 북한의 인권 유린이 성분제도에서 시작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가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반인도 범죄로 간주한 것처럼 성분제도도 같이 정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25일 공개한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와 북한의 성분, 반인도주의적 범죄의 유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하나의 집단이 다른 집단의 억압을 행사하고 식량이나 의약품 등의 접근에 제도적 차별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성분제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아파르트헤이트가 인종차별에 기반한다면 성분제도는 가족 배경과 개인의 정치적 행동 등 정치적 요소가 작용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파르트헤이트와 성분의 사회계급 제도와 관련된 반인도 범죄는 각각 남아공의 국민당과 북한 노동당의 정치적 목적과 정책, 관행 실행을 위해 저질러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선임 고문은 두 제도 모두 특정 계층을 억압하고 기회와 권리를 부정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Severely limit the ability of specific groups within their countries to be able not prosper but just to live properly. 콜린스 고문은 그러면서 아파르트헤이트를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하면서 제도 종결에 힘을 보탠 국제사회가 북한의 성분제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the dynamics of similarities that lead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deserve atten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rtainly the United Nations has ruled that apartheid should be regarded as crimes against humanity. The social structure is based on the Songbun system, and so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starts there.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는데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로 성분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성분제도는 최상위 계층에 들어가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적 기회나 보건, 교육, 주거적 환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원할 것이라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진전을 우선시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의원의 우려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차봇 하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관련 문제의 핵심적인 한국과 강력한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개발 일정을 늦추는 일종의 반쪽 조치에 그치질 않길 바란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would hope that the new administration continues that and that they do not come to some half measures where they essentially buy into the fact that North Korea can continue to have a nuclear program but slow it down to some extent. I think our position has to be full denuclearization and that we have to continue to have tough sanctions in order to accomplish that. So I don't think it's any time for the United States to go soft on North Korea.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안간 힘을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3번이나 만났는데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benefits from that were certainly limited, to have met 3 times face-to-face with Kim Jong-un, to meet again with a new president, I certainly wouldn't recommend that myself, unless there is some sign that Kim Jong-un and the North Koreans will be more cooperative than they have been.
차봇 의원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원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남북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려는 한국 입장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나은 관계를 갖는 것은 좋고 독려해야겠지만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은 반쪽 비핵화 조치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임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우선시하는 데 대한 의회 내 우려는 초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want to name names, but I think both parties have the same concerns. If there's nuclear weapons that end up heading our way from North Korea, it's not going to make any difference at all whether you're a Democrat or a Republican. 차봇 의원은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봇 의원은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김씨 정권과 나은 관계를 갖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은 탈북민이든 누구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시도를 막는 것을 재고할 것을 권하며 이 문제는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하원 외교위 차원에서도 다루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 살상 무기와 핵 역량 개발은 미국뿐 아니라 영내 동맹과 우방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지 아니면 외교를 지원할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가 외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국방부도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장을 반영하며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북한의 부정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 우방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며 여기에는 영내 안보의 핵심 축인 한국과의 동맹 강화가 포함된다고 밝히고 한반도에서 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군 역량과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미군이 시리아 동부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의 기반 시설에 대해 공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은 최근 미국인과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과 계속된 위협에 대응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이번 공습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1월 20일 이후 단행된 첫 번째 군사작전인데 앞서 지난 15일 이라크 에르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친이란 조직을 그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미국과 한국의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VOA의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게 될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마무리 짓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날 미국과 한국의 관리들을 인용해 두 나라가 방위비 협정에 대해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CNN 방송도 지난 11일 양측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